신문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0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현재 목요일,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토요 예상하고 일요, 그러니까는 토요일 책하고 일요일 책을 다 작업을 합니다. 하루 사이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한데 정말 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께 좀 더 빨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좀 빠른 시간에 최대한 마무리를 빨리 했었고 분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힘들지만은 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단은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소소한 목표이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6월달 전에 구독자분들이 2,00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구독,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6월달까지 한 2-3개월, 2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경마 열심히 준비했고, 자, 이번 주가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2차 야간 경마가 8월 말 또는 9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성적 여러분께 한번 보답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된 강공략 경주는 첫 번째 3경주, 그리고 4경주 A급, 7경주, 10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은 11경주입니다. 최고의 메인 11경주. 역시 뭐 환수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준비됐고요. 뭐 당연하게 이제 뭐 환수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노릴 수 있는 맛비에 좀 더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공략 경주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4경주 A급, 7경주, 10경주, 11경주 A급 경주입니다. 자, 제2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레이스.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제가 이거는 뭐 저의 적중 광고도 아니고요. 제가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경마 1경주였습니다. 당시에 저에 따른 추천은 뭐였냐면 이제 11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7번, 5번이 주력이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런데 최종 결과는 11번이 4착에 그쳤고 5번, 7번이 들어오면서 이제 192배 복승식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아쉽게 틀렸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편성 자체가 그랬습니다.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맛bil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이게 난해한 경주, 확신이 좀 쉽지 않은 경주에서는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1경주를 통해서 뭐 이번 경주가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뚜렷하게 능력 맛비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맛비는 바로 일본 큐피드밀입니다. 큐피드밀은 약편성의 선행용 맛비, 그리고 1300을 1분 22초대, 그리고 1200을 1분 15초대, 물론 이제 주로상의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기록을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맛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일단은 축은 저는 1번 맛비이 그야말로 최고의 여건을 맞이했다. 그만큼 상대 맛비들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1번 맛비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었고요. 2위권에서는 2뒤의 맛빌 정도가 가능권이네요. 바로 이 5번 볼린, 그리고 7번 서울돌풍인데, 자, 서울돌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3일이었죠. 이때는 선입전개를 펼쳤고 정확하게 60m를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1300m 레이스. 그리고 직전에는 후미권 전개를 펼쳤지만은 종반에 딱 올라오는 걸음만 딱 보여주고 그대로 끝났던 맛빌. 자, 그런데 이 맛빌이 보여줬던 최근의 두 번의 경주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이 편성에서는, 자, 이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맛빌입니다. 7번 맛빌 인정할 수 있겠고요. 볼링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1번을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은 잠재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볼링입니다. 5번 맛빌, 그 정도로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맛빌이고, 자, 물론 이제 이 수준에서 그렇죠. 아주 뛰어난 맛빌은 아닙니다만 이 수준에서는, 이 정도 여건에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맛빌이다. 그리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5번 맛빌의 기대치가
저는 가장 높게 평가됩니다. 5번 마필. 이외 마필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자, 이외 마필 중에 볼말 없을까? 이걸 딱 찾는 순간 이거는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또 나름대로 가능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제 학산대사나 마필인데, 자, 물론 이제 5번 마필, 7번 마필, 3번 마필의 능력차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장의 상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학산대세. 저는 이외 마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가는 마필은 없고요. 그래서 이 경주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1번 큐피드 미르. 이 마필은 강축입니다. 뭐 이 마필을 만약 못 믿는다? 그럼 이번 경주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1번 마필을 믿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는 볼릿, 여기에 서울 돌풍, 복병 마필은 3번 학산대세. 뭐 간명합니다. 1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 1번을 기본 예측을 해서 5번, 7번, 그리고 3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한방 공략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 경주의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저는 한방 공략 인정합니다. 그 마필은 8번, 9번이고요.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아마도 9번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9번 마필 인기순위 1위, 8번 마필 인기순위 2위가 예측이 되는데 저는 축을 8번으로 봅니다. 8번 마필. 자,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해 외곽에는 9번 브리도거나 마필. 자, 이 마필은 현재 11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억대 마필이죠. 근데 뭐 그렇게 뭐 뛰어난 마필로 저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마필. 그러니까는 데뷔하기 이전에 해당 마필들의 제가 다 능력 평가를 하는데, 자,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죠.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은 자, 이 9번 브리도거는 글쎄요 상위 등급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 편성에서는 주목한 마필이고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상대 마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직전의 걸음은 좋았습니다. 중반의 탄력도 좋았었고 근성도 좋았었고 여력도 좋았었고요. 9번 마필 인정.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방 공략이 바로 이 8번 마필 크로키라는 마필입니다. 크로키인데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딱 내용을 놓고 보면은 3위에 딱 그쳤던 모습이었죠. 근데 이 경주의 복귀를 딱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필의 능력을 100% 제가 볼 때는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경주가 바로 직전 경주였습니다. 안 됐다 못했다. 항상 이런 거 고민스럽지만 이렇게 제가 항상 정립을 해드리죠. 뭐냐면은 능력 대비해서 의지가 없다 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확실히 팩트적인 내용도 아니고요. 단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마필의 능력이 100이라면은 20, 30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 바로 이 8번 크로키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왜?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 의지가 없었다? 아니면 강공을 펼쳤는데 졌다? 이런 표현 안 썼습니다. 단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여준 성적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아래였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직전에 출발이 정말 빨랐는데 출발부터 이 마필은 선행 의지는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의도였었고 종반에도 추진이 거의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필의 직전의 그런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또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크로키라는 마필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9번 마필은 저는 무조건 이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번, 9번 어차피 한방 막권인데 만약에 3쌍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건 얘기가 틀려지죠. 왜? 9번을 놓고 가느냐 아니면은 8번을 놓고 가느냐 이에 따른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8번이 당연하게 배당이 좋고요. 제가 배당이 좋아서 노리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직전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입니다. 그렇게는 마필. 뭐 저는 축은 당연히 8번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 이게 관건은 말이 1번인데 자, 물론 이제 8번 마필이 좀 빠르긴 합니다. 그런데 1번도 만만치 않게 빠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아레그 라인의 최고의 약점은 주행입니다. 다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발놀림 자체가 좀 유연성이 있고 쭉쭉 뻗어주면은 그에 따른 시너지를 받겠지만은
이게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위로 뛴다고 하죠. 다리를 들고 찍는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힘으로써 극복을 하면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필의 능력을 받으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인기 마필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주행 자세라면은 1300은 버티기는 쉽진 않다. 감량까지 받았지만, 그래서 1번 마필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1번 마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3위권 도전에 주목할 마필은 말이 3번 엘리트 피스, 그리고 5번 위즈러버, 2뒤의 마필. 특히 위즈러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분명히 1월 6일날 걸음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최근에 이상규 기수의 2번 연속 기승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신영철 기수의 안장교체 분명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은 과대하게 평가를 하지만은 1초 이상은 땡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걸음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안장교체는 일단 유리하다. 바로 5번 위즈러버가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엘리트 포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의 걸음이 남았던 모습이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경주도 걸음이 양호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의 종반의 한 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복승식을 들어가신다면 이거는 대길이죠. 근데 3복 3쌍을 들어가신다면 그에 따른 변수는 충분해 보이고요. 그 중심에는 8번 크로키를 강하게 믿을 수 있겠고, 한 방은 9번 인정합니다. 여기에 3위권 도전에서는 노리는 마필이 3번 그리고 5번 마필 엘리트 피스 그리고 5번 위즈러버가 이번 경주에 가능권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저는 1번 마필은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마필은 삭제를 합니다. 8번 축에 9번 그리고 3번 5번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이게 인기 마필을 지운다는 거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우는 건데, 정말 이거는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0번 말해가지고 한 8번, 9번을 맞췄다? 근데 한 번 틀리면 이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추천을 할 때 8번 축에 9번 주력마건 또는 3번, 5번 받치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기 마필이 불안하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8번 놓고 9번 들어가시고요. 5번, 3번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경주함에 있어서는 20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편성도 설명드리고 불안한 인기 마필, 이렇게 불안한 인기 마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합리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임해 보실 때 한 마리를 뺀다?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맞군 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분들 한번 현명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는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강공략 경주의 누림수 있는 마필 이렇게 다 100% 공개를 합니다. 오픈하고요. 다만 주력 방어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듯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강공략 경주다 보니까는 좀 더 신중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큼은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 근데 누림수 있는 마필 함께 추천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경주는 편성만 놓고 봤을 때 뭐랄까 좀 어설픈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5등급까지는 왔지만은 5등급에서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주요 인기 마필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누림수의 마필이 있는데 먼저 이번 경주에 제가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디아나입니다. 5번 디아나는 마필.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3월 9일 같은 경우에는 7마 신차의 우승이었죠. 자, 이게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지만 당시의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경주였죠. 3월 31일 저는 이때 이 마필을 저평가했습니다. 물론 예상 틀렸죠. 현장에서. 왜 저평가를 했냐면은 워낙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왔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월 31일 같은 경우 이 마필이 선행 전개가 쉽진 않다.
상대 마필 또는 전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이유였는데 생각보다는 이 마필이 걸음이 좋았던 게 선입 전개로 입상을 했다. 제가 메모를 어떻게 놨냐면 따라가서 입상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라고 딱 명시해놨던 마필이 5번 디아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 편성이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앞선에 강한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 들어가는 이유가 5번은 일단 부동의 축이고요. 이 마필은 부동의 축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따닥이죠. 이거는 앞선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이 그대로 그냥 종반에 꽂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면 5번 마필을 기본적인 축으로 봤을 때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필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이 마필들의 체중이라든가 체중 체크도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체중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마필들 현장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여러분께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추천드릴 수 있겠고, 저는 요즘에 첫 번째 강공략의 포인트는 앞선에서 끝난다. 그 중심에는 5번은 제가 놓고 드립니다. 디아나는 마필. 이 마필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편성에서는 앞선에서 그냥 따당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생각외로 이 전개는 그렇게 그려지는데 따당할 수 있는 그 마필들이 현재로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주민님 첫 번째 강공략은 3경주고 그에 따른 노림수는 5번 디아나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기도 하고요. 이번 경주는 첫 번째 A급 경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전장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현재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오픈하긴 합니다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이 일단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주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일단 주어졌다. 충분히. 자, 왜 그러냐면 이 4경주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주요 마필의 부중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마필이라는 거는 인기 마필이 되겠죠. 이 마필들이 부중이 너무 많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늑발하는 마필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은 좋은데 저 늑발 언제 올라와 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또 이 마필들이 현재 인기 마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3위 승급한 마필. 이 마필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6등급에서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2위 또는 1위를 해서 승급한 게 아니라 3위를 해가지고 간신히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5등급에서 이 마필이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마필들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주요 인기 마필 중에 3번, 그러니까 2번 백룡 같은 경우는 이제 3위 승급이죠. 3위로 승급한 마필, 3번 마필 늑발하는 마필, 4번 마필 직전의 내용 좋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번 마필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인데 무려 부담 중량이 3kg이 늘었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그리고 6번 나온에어포스 최근에 기록이 있는 거는 여기에 7번 마이티봄 3위 승급한 마필, 8번 글로리케이는 패스, 9번 네게르 캡틴 걸음은 정말 좋죠. 그런데 직전처럼 또 늑발해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부중은 57kg. 큐피드 모 종반의 추임력이 좋지만은 초반에 약점 있는 마필. 자, 그래서 현재 제가 언급드렸던 마필 중에서는 9번 네기레 캡틴 인기 마필이고 4번 정문파파고 인기 마필입니다. 여기에 7번 마이티봄 인기 마필이고요. 2번 백룡 인기 마필. 제가 그래서 이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이 2마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 8번 글로리케이입니다. 글로리케이 첫 번째 주목할 마필이고요. 글로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해 12월 달까지만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었죠. 걸음 자체가 절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번의 경주가 정말 아쉬웠는데 이 2월 24일 레이스 이때는 이 마필이 완벽하게 꼴찌했습니다. 거의 뭐 종반의 걸음이 없었습니다. 왜? GNF 타임이 16초 3 3롱 타임이 42초2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안장이 밀리면서 기순기수가 위에서 앉아 있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안장이 밀렸다. 전혀 추진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이 마필 5위를 기록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성적이 이 내용이 이 걸음이
이 편성과 비교해봤을 때는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이 밀릴까? 자, 물론 글로리케나 마필이 초반이 빠른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SNF 타임을 놓고 보면 14초 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선의권에 붙었고요. 초반이 빠르진 않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그나마 좀 빨라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중위권에 붙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출발의 변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중반에 무조건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이 8번 글로리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성만 놓고 봤을 때 하다못해 정문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인데,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거의 선인용 마필들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딱 한 마리, 바로 1번 걸작선이 그나마 이번 경주에 선행전개가 가장 유력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물론 최근에 걸작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반에 거림이 없죠. 거의 다 꼴찌를 했었고, 그리고 이 마필이 지난해 12월 달에 패출럴 1회가 발생이 되면서 제거를 받고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약한 편성의 선행전개가 편하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도반의 경주의 걸음 자체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 18일 주임사 때 이때 걸음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은 버틸 수 있는 여지도 일단은 있겠다. 그에 따른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경주에 제가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요점은 뭐냐면 주요 마필들이 초반에 득발하는 마필들이 많은데 인기 마필, 그리고 3위로 승급한 6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들이 3위 승급한 마필들, 이 마필들, 그리고 주요 마필들 4번 정문팝하고 또는 4개의 캡틴 부담 능력이 너무너무 높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 일단은 두 마리입니다. 우선순위는 8번입니다. 글로리케이. 이 마필이 우선순위고, 그나마 또 가는 건 뉴스 마필이 1번 걸작선. 현 시점에서는 제가 8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공략을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급 경주에. 그런데 현장의 주로 또는 마필의 상태 확인해본 이후에 1번 걸작선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이 4경주는 강공략 경주의 메리트는 충분하고 저는 A급으로서 한번 성과를 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자 첫 번째 A급은 제 4경주에 자신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제가 서두에 3경주, 4경주의 강공략 이런 계획을 들었는데 일단 4경주는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3경주로 먼저 예고를 들었지만은 현장에 제가 확인해 본 이후에 3경주 강공략 포기하고 5경주로 들어갈 여지도 일단 있습니다. 5경주.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5경주는 저는 무조건 중배당이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믿을 수 있는 축. 근데 이게 2위권에서도 어느 정도 압축이 돼야 되는데 와, 이거 정말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정리가 이게 아마도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거는 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복귀 연구 분석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경주. 그래서 그에 따른 정립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배당이 나온다?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다? 이것만 놓고 강공략으로 예고를 드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3경주에 예고를 드렸지만은 3경주 한번 환수 한번 보고 만약에 또는 5경주의 현장 주로 분위기를 한번 보면서 아, 이거는 좀 확신 있겠다 라고 하면은 3경주 포기. 뭐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강공략을 3경주에서 5경주로 저는 진행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 정도로 혼전이고 엄청나게 혼전입니다. 뭐 현재 얼핏 보면은 외곽에는 8번 토르의 망치, 그리고 4번 서부 특송, 7번 아크로마닌, 여기에 10번 오스틴 리더, 뭐 대략적으로 일마필들이 팔립니다. 특히나 이제 8번, 4번이 많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저는 이게 고민을 해봐도 이 서부 특송의 뒷심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 마필은 이제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뒷심이 이렇게 외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매력, 위력 별로 없었습니다.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외곽에는 토르의 망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최근에 이 마필이 많은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글쎄요, 저는 토르의 망치가 직전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전개도, 이 성적도
편한 선행에 따른 그에 따른 이유였다. 그러니까는 자칫 이 마필이 선행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전개가 펼쳐진다면 8번 마필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오스틴 리더입니다. 오스틴 리더. 이 마필은 너무너무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일단은 한 번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3월 3일 경주 또는 최근에 복귀를 딱 하면서 특히나 방점을 찍었던 게 이 3월 3일인데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5등급의 기록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록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10번 마필이 8번 토르의 망치, 4번 서부 특송 이 마필들한테 인기 순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아마도 직전에 인기를 모은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부진했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인기 순서 밀려 있는데 제가 선에 말씀드렸죠. 한 번은 더 봐야 된다. 이미 3월 3일 날 이 마필은 확실하게 진로 확보가 쉽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는 진로가 좀 열려줘야 되는데 앞선의 마필 때문에 진로 확보가 쉽지 않았었고 당시에 3번인가요? 그쵸? 3번 마필 서울 최강자한테 방해를 받으면서 이 마필이 아쉽게도 3위권에 그쳤던 3월 3일 경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라든가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 마필을 노렸었는데 글쎄요. 직전에 임기원 기수가 기승해서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약했다?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타줬지만은 생각외로 이 마필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부진했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미 3월 3일 또는 그 전 경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경주의 문세영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또는 8번 토르의 망치와 4번 마필이 팔리는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10번 마필을 무조건 놓고 가야 되겠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중심에는 10번입니다. 무조건 이번 경주 10번 오스틴 리더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 편성에서는 직전에는 아쉬움을 남겼지만은 안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는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마필의 믿음을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확신있게 분석에 이런 게 이 마필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나마 좀 더 본다라면은 7번 아크로마린 7번 마필. 자, 이 아크로마린은 제가 간단하게 현재 3번 마필이죠. 써니로드. 이 마필과 상대 전적에서 일단은 우위를 점한 바 있습니다. 12월 9일 그리고 1월 13일이었죠. 이때는 토르의 망치나 마필을 또 여유있게 제압했던 마필이었고요. 그러니까는 능력만 듣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마린도 토르의 망치라는 마필과 비교봤을 때는 이 마필이 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번 마필 저는 주목하겠고 이 쌍옥루도 제가 직전에 좀 실망을 했는데 이 마필도 지난 1월 27일이었죠. 이전에 쌍옥루는 어떤 마필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필은 편한 선행, 정말 편한 선행 아니면 답이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 1월 27일이었죠. 이때는 이 마필 따라가서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전에 의심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인데 너무 뒤에서 전개를 펼쳤습니다. 이 마필이 토르의 망치보다 스타트 능력이 밀린다?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6번 마필도 관심 마필을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의 마필 중에서는 이제 3번 써니로드도 직전에 승급전에 적응을 마쳤는데 이 마필도 내용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5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현장에서 강공략 여부까지 한번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인 10번 오스틴 리더. 저는 이 마필은 부동의 추구요. 이거는 현장 가서도 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틴 리더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마필 7번 아크로마린, 6번 쌍옥루, 3번 써니로드 인기순위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마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토르의 망치든지 서부특송이라든지 안고 가냐 마냐에 따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5경주는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배당이 좋다는 점. 자, 이거는 8번, 4번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배당이 무조건 좋습니다.
저는 10번 마필 놓고 가고요. 그리고 강공량 여부는 3경주 또는 현장 주로를 확인해 본 이후에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경주는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노림수의 마필 10번 오스틴 리더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이 경주도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그렇다고 모든 마필 다 안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은 분석의 의미가 없겠죠. 제가 왜 복귀를 하고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는 나름대로 혼전이긴 합니다만 혼전인 거 맞습니다. 혼전인 거 맞는데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혼전인 이유가 뭐냐면은 성장세의 마필들이 많고요. 그리고 꾸준한 마필보다는 기복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세의 마필들이 어느 순간에 걸음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일단은 변수로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인 9번 벤칼 프린세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정말 이 벤칼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3조에서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한동안은 정말 부진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마필이 이제 공백기를 가졌고요. 최근에 출발이 안 됐던 마필. 그러니까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검을 받고 휴식도 가졌고요. 그래서 출전했는데 직전에 CC1 기수가 정말 잘 타줬고요. 1400 건조 한 줄에 1분 28초 5 했다는 기록이라면은 정말 빠른 기록이었죠. 이게 이 마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9번 벤칼 프린세스만큼은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 믿습니다.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 말이 6번 작두콩인데, 자, 이 마필도 지난 2월 17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차피 5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경주가 이거였습니다. 2월 17일. 왜 그랬냐면 이때 뛰었던 플라잉스타, 강남불청객, 클럽D 정말 4등급에서는 상당히 센 마필들입니다. 제이모션까지 정말 센 마필들인데 이때 당시 작두콩이 어떻게 탔느냐? 무빙 작전을 펼치면서 앞선을 장악을 했습니다. 출발은 늦었지만은 장악한 다음에 그대로 종반에 아쉽게 4위에 그쳤는데,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허무할 정도로 무뎌지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마필이. 저는 그래서 내심 직전 경주에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직전에 입상 실패. 근데 그러면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왜 보느냐? 거리였습니다. 경주 거리. 그러니까는 1600까지는 나름대로 선전했었고요. 근데 직전에 1800에 좀 한계를 보였는데 마방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고, 그래서 거리를 줄여서 나온 마필이 바로 6번 작두콩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월 17일 걸음만 지켜보면 1400m 레이스의 이 마필의 능력은 절대 저평가될 수는 없겠다. 봐야 됩니다. 작두콩, 전 이 마필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기복이 있긴 한데 시티킹의 전개가 너무 좋죠. 직전에는 8번 게이트의 다소의 외곽 전개였는데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최적의 선행 전개, 선입 전개가 그려진다면 충분히 입상을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시티킹 인정합니다. 그리고 2회 마필 중에 이제 안고 한다면 이제 5번 무한하루고 최근에 힘이 차고 있죠.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외곽에는 땡큐 대천. 그야말로 추입의 여건만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종반에 드러난 추입력은 가장 좋은 마필이 말이 11번입니다. 땡큐 대천. 여기에 문제가 되는 마필이 말이 7번, 8번인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혼전인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지만이 제가 분석에 의미가 있다. 바로 이 마필들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정하게 나노마시는 최근에 내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마필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적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과대평가된 감이 없잖아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8번이고, 콜긴 같은 경우에는 종반의 추입력이 정말 좋죠.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직전에 이게 현장에서 거의 대길로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인기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곽 뺑뺑 돌다가 늦바라고 뺑뺑 돌다가 거의 꼴찌했던 마필. 결론은 뭐냐면 잠재력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8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경주는 혼전인 듯한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9번 벤칼 프린세스 이렇게 정리할까요? 마법 보면서 9번 마필은 저는 강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림수의 마필은 6번 작두콩, 1번 시티킹, 여기에 5번 무한하루고 땡큐 댄처까지 11번 마필,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1번, 5번, 11번이 저했다는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6번, 1번, 5번, 그리고 11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환수가 안 되면은 삭제, 환수 안 되면 삭제, 이렇게 한 마리씩 줄어가면 됩니다. 환수가 되면은 당연하게 안고 와야 되겠죠. 5번 마필, 그리고 11번 마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7번, 8번은 인기를 또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명히 검증은 필요하다. 저도 이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될 수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경주는 예고 올렸던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세 번째. 자, 저는 먼저 이 7경주는 설명드리기 전에 어떻게 플랜을 짜고 있냐면은 3대 마필. 3대 마필을 정말 강하게 인정합니다. 물론 축인정에 설명서 이제 두 방을 인정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복병 마필 한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름대로 임팩트 있게 공략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찬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 7경주. 그래서 세 번째 강공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죠. 바로 이 금세라는 마필과 콩코드킨인데 콩코드킨이 정말 잘 탔습니다. 정말 잘 탔고 김성현 기수 걸음의 여력도 정말 좋았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금세 한번 볼까요? 금세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데뷔할 당시만 해도 뭐가 불안이냐면 뒷심이 불안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저거 선행을 나서는데 돼 안 돼? 무너지네. 그랬던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을 치면서 많이 힘이 찼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선행 우승을 한 다음에 두 번째 5등급 레이스 준우승을 했고요. 여기서 백미는 말이 2월 4일이었죠. 4등급의 정말 센 편성이었는데 이 마필이 선행 선입이 아니라 추입으로 올라옵니다. 추입으로. 그리고 직전에는 이 마필이 내측의 1번 게이트에서 최전 연기를 펼쳤습니다만 아쉽게도 콩코드킨한테 마필한테 밀리면서 3위권에 거쳤던 마필. 근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콩코드킨이 물론 이제 이번에도 3번 게이트긴 한데 과연 김성현 기수가 직전 대비 이렇게 퍼펙트하게 잘 타줄 수 있을까? 김성현 기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직전에는 정말 무결점을 잘 타줬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부중도 1kg 늘었었고 과연 이마필의 능력을 100% 직전처럼 그야말로 데칼코마니처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은 의문이 좀 가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제가 이 마필이 저는 인정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축은 그래서 4번이 그래도 유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게 확인할 부분이 있긴 한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 콩코드킨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에 딱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 있죠. 콩코드킨을 보신다라면은 큐피드 전보라는 마필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는 12월 10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물론 이제 부중은 콩코드킨의 마필이 더 짊어지긴 했었는데 같은 경주를 치렀지만은 오히려 종반에 그러면 큐피드 전보의 걸음이 훨씬 더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큐피드 전문화 마필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가 2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진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이 마필이. 추진 자체가 추입형 마필인데 그 정도의 추진이었고요. 그 전 경주 여력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직전에도 걸음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후미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늦발낌 이후에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경주가 현재 외곽에는 청파의 꿈이라는 마필도 팔리고 물론 이제 4번은 많이 팔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청파의 꿈도 많이 팔리고 걸작 드립 또는 라운타 플레이 이런 마필이 많이 팔리긴 합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뒤의 마필 축 놓고 2뒤의 마필을 저는 강하게 누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고요. 여기 이제 팁을 들어보면 복병어 말이 2번 글로벌 참가인데 제가 이 마필은 딱 간단하게
제가 이 마필은 직전에 약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병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으로 봤을 때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한 겁니다. 편한 선행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승급전이긴 한데 2번 마필까지도 일단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네요. 자, 이번에 7경주는 일단은 축은 4번 놓고 4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어설픈 인기 마필 싹 다 지웁니다. 그리고 두 방 쪽에 숫자로 쓰면 안 되겠네요. 마번 때문에 두 방 쪽에 강하게 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 한두를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경주 제가 강공략을 진행합니다. 성경만 7경주 출전 두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안한 인기 마필에 확신 있는 지움, 그리고 노림새 마필은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강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강공략이고 준비된 경주는 제7경주입니다. 중심에는 4번 금세 인기 마필은 한데 믿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600m 레이스. 제가 이 후반부에 10경주도 그렇고요. 10경주가 네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겠죠. 그리고 앞선에 제가 5경주도 이렇게 설명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이 8경주도 이게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체중을 좀 보셔야 됩니다. 8경주. 왜 그런지를 함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주는 크게 변수 없이 3두의 마필을 먼저 저는 주목을 합니다. 3두의 마필. 바로 1번 구태피, 그리고 6번 드래곤 불패, 여기에 9번 파워군주. 인기 마필이죠. 인기 순위 아마도 이제 1, 2, 3등이 예상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인기 마필 인정한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인정을 왜 하느냐?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믿고 그렇구나, 들어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파워군주는 직전에 3등급 승급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승급전에 너무너무 운이 없었던 게 강풍마, 정상 에이스, 그리고 히어로파이터. 이 편성이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파워군주로서는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탄력만 놓고 본다면 같이 뛰었던 마필이 이제 천둥호랑이 여기 있죠. 자, 이 마필도 이제 어느 정도 인기를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54.5kg의 파워군주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마필의 능력 인정하고요. 그리고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400까지는 뛰어봤는데 1600은 이번 경주 첫 경험이죠. 그리고 3등급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번이 승급전입니다. 그런데 유추컨대 드래곤 불패 이전의 경주력과 그리고 이 마필의 잠재력과 보여줬던 뒷심의 강도를 감안해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1600m 레이스는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감량도 받았고요. 그래서 6번 마필 저는 일단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자, 1번 구태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불안수가 있는 게 뭐냐면 출발입니다. 늦발 출발의 악벽이 있는데, 일단은 마방에 따른 내용 자체가 좋은 게 뭐냐면은 그에 따른 악벽을 알고 있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된다 안 된다의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약점에 따른 보완이라는 게, 이런 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늦발에 따른 불안 요소는 일단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구태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주가 충분히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일단은 구태피라는 마필, 저는 이 마필도 인정하고요. 관건은 뭐냐면 바로 4번입니다. 영역삭스. 자, 이 마필 키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마필은 제가 직전에도 추천드렸지만은 저는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역삭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00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1800은 이상하게 이 마필이 걸음이 안 나옵니다. 1800은 가장 좋은 거는 직전에 1400 또는 1200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저에 따른 판단은 뭐냐면은 1600까지는 이 마필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영역삭스가 능력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설명의 의미가 없죠. 1600이건 1800이건 1400이건 안 되는 마필은 안 됩니다. 근데 능력이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거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거리도.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바로 이 체중.
그러니까는 최근에 체중이 이마필이 현재 480대죠. 400 직전에 488이었는데 이전에 이마필이 좋았을 때 체중이 정확하게 509kg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20kg 정도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영삭스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10kg 이상만 만약에 불어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영영삭스는 놓고 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성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마필의 현장 체중을 꼭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전에 말씀드렸죠. 뭐 4위에 그치긴 했었는데 이 편성도 절대 약했던 레이스 아니었습니다. 직전의 편성. 초반에 거리차 좀 아쉬웠고요. 초반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너무 후미권 전개. 그래서 여러분은 영영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수고, 만약에 체중이 불어난다? 그러면은 이 마필은 놓고 갈 정도의 고민까지도 해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체중이 불안하지가 않는다. 그래도 안고 갈 여지는 충분히 보는 마필이 4번입니다. 그래서 영영삭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경주는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일단은 4뒤의 마필 1번, 4번, 6번, 9번 4뒤의 마필이고, 말씀드렸죠. 이제 4번 마필은 체중을 좀 보셔야 되는 마필. 그리고 1번이 보완은 되긴 했는데 항상 경마라는 거는 만에 하나 혹시나 그래도 이 마필이 믿을 수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어떤 마필? 저는 9번으로 봅니다. 파워군주. 그래도 스타트가 원활하고 강자와의 경기에서 걸음을 보여줬고 부중도 적당하고, 그래서 9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축을 인정한다면 그렇습니다. 9번 마필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1번, 6번, 그리고 4번 마필 4번 마필의 체중을 꼭 보시고 이 마필의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kg 이상 불어난다면은 4번을 놓고 가도 충분히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래서 8경기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여러분들 한번 체중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이 경주 인기마 간의 접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딱 분석해보니까는 인기마필이네요. 그대로 인기마로 팔려고 있는 레이스고, 자, 그만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고요. 2위권에서도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17번 메가드래곤.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은 이제 승급전이죠. 승급전에 3등급 승급전에 56kg의 부중이 적지만은 않은데, 최근에 메가드래곤의 이런 성장세라든가 걸음을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마필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이 마필도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요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2세 마필 또는 3세 마필 간의 경쟁에서 이 마필 출전했던 마필,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좋은데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입니다. 메가드래곤. 그래서 3등급에 1800까지는 저는 인정한다. 3등급에 1800. 그래서 이번 경주에 무조건 강축은 메가드래곤을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승급전의 부중에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데, 근데 이 마필은 제가 예외를 두겠습니다. 그만큼 7번 마필의 능력은 일단 믿고 합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저는 2뒤의 마필 좀 더 유력하게 보는데, 바로 2번 케인 스케치, 그리고 3번 브레시나입니다. 케인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에 공백기였죠. 공백이 많이 길었습니다. 한 8개월 만에 출전했던 그런 레이스였고, 근데 저는 이 케인 스케치에 따른 능력을 3등급에서는 입상 경험이 없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세게 인정합니다. 세게 인정하는 마필이고, 또 이 GM4 때 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복귀전이었죠. 무려 8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 번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여러분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51조 마방이 물론 능력 기수가 기승하면은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특히나 특정 마방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는 정말 입상률이 높은 그런 마방이 또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는 51조 마방을 개업했을 때부터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많은 기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에 따른 빈도수가 정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에 따른 입상률은 그야말로 상당히 높습니다. 한때는 거의 60%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50%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은 문세영 교수의 연속 기승이다. 그만큼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마필의 능력도 믿음이 가격. 공백 적응 맞췄고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케인 스케치.
그리고 3번 브레시라 같은 경우는 이제 3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뭐 이편성이라면은 이 마필도 세게 인정합니다. 2번 마필 그리고 3번 마필. 자, 이외 마필 중에 저는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더 안고 한다면은 바로 5번 나이나라. 자, 솔직히 직전에 이 나이나라는 여러분께 제가 빼드렸는데, 자, 물론 이제 이편성에서도 2번, 3번이 좀 세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이네요. CC 원개수의 나이나라. 환수가 되면은 안고 갈 예정은 있어 보입니다. 또는 3위권 경쟁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자, 그만큼 이 마필이 출발 연습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점이 다 출발 연습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 수요일까지 해서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앞선에 수월하게 붙는다면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구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하고요. 중심에는 메가드래곤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7번 마필 그리고 2번, 3번으로 봅니다. 2번, 3번. 여기 3위권에서는 5번 마필이 가능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편성도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 자, 역시 불안한 인기 마필이 좀 몇 두가 눈에 띄는데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8번 라운티모스입니다. 라운티모스. 물론 이제 이 마필도 현재 14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병력을 지켜보면은 파행기가 3월 22일, 뭐 그 이후에는 뭐 산통, 물론 이제 산통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3월 29일이었고요. 최근에는 피부병. 크게 현시점에서는 이 마필의 능력 발휘에서는 병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훈련 강도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자, 이 마필 잠재력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거 맞습니다. 8번 마필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전력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이 강공략 경주는 8번을 기본 유닛으로 저는 두 방을 좀 강하게 노리는데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8번은 뭐 선입이건 추입이건 어쨌든 올라온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마필도 느리진 않습니다. 빠른 마필이고, 저는 이 경주 역시 앞선에서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공략이고요. 관건은 말이 아르고 부적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아르고 부적이 인기순위 2위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인기순위 2위가 예측이 되는데 이거 57이면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고 무적이 직전에 선입전기로서 종발을 거놓으면 정말 좋았습니다. 여력은 좋았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8번 티모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림수의 마필은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두 마리다.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는 아르고 무적이 현재 11번 게이트입니다. 외곽 게이트입니다. 외곽 게이트. 그리고 57의 부담 중량. 과연 그러면은 아르고 무적이 따라가서 만약에 중위권 또는 중후위권 전개를 펼친 다음에 중반에 추입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입상을 가능성을 논한다라면은 되겠느냐? 저는 그런 전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부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마필이 좀 느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의 선입권에 일찌감치 붙으면 어떻게 되겠까? 외곽의 선입권에 붙어도 그에 따른 체중 소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또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1번은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리고 제가 앞선에 그 8경주 설명을 드리면서 영영삭스였죠. 바로 이 파워풀화성인데, 이게 제가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따른 이 마필에 제가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파워풀화성도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최근의 경주 성적을 놓고 보면은, 또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절대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 메가드래곤이라는 마필가 뛰었었죠. 그 전에 마이웨이, 옥천 스나이퍼. 최근의 편성이 다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꾸준하게 선전했던 걸음이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직전에 이 마필 추천드렸지만은 체중입니다. 제가 직전에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이 마필은 역시 체중이 좀 불어줘야 된다. 정확하게 16kg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16kg가 만약에 불어난다면은 이 마필은 베스트로 보시면 되고, 만약 16kg가 불어난다면은 무조건 이 마필은 강하게 읽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미 현금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요. 약간의 부족했던 게,
제가 볼 때는 체중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 편성이라면은 체중이 많이 회복이 된다. 파워풀화성은 필히 주목할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능력을 높게 평가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 10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불안한 인기 마필 또는 노림수의 마필 공존에 있고요. 먼저 그래도 중심에 둘 수 있는 마필은 14주 만에 나오긴 하는데 크게 현장 변수가 없더라면은 중심에는 8번입니다. 8번 놓고 2방 그리고 여기에 키를 주고 있는 4번 마필의 체중까지 확인해 보면서 이번 경주 4번째 강공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요. 불안한 인기 마필 또한 있기 때문에 저는 11번은 솔직히 불안하다 봅니다. 11번은 좀 불안하다. 아르고무죠.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8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노림수의 마필 이 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마필의 상태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 4번 마필의 체중까지 확인해 보면서 완벽하게 한번 강공략 경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경주고, 자, 이거 여러분들 딱 인기 수위만 놓고 보면은 이 경주가 하이라이트야? 왜 그러냐면 아마도 여러 가지 예상지에서는 인기 순위 5위까지 거의 순서대로 거의 다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는 저배당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현재는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경주의 키를 짓는 마필이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세네키는 마필인데 제가 이 세길 뽑을 때 이 마필 인기를 모았었죠. 제가 이때 1, 2, 3등을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대상경주 펼쳐졌죠. SBS 스포츠 대상경주 1, 2, 3등 4등까지 저는 정확하게 물론 이제 순서는 약간 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봉은 한 방이었고 4등까지도 완벽하게 대한질주까지 정확하게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제가 이 지난해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상경제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벌마이스타 노림수는 어마어마했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썸씽 로스도 엄청 많이 팔렸었고 벌마이스타 인기 마필이었었죠. 저는 어마어마 놓고 때렸고요. 그리고 벌마이스타 썸씽 로스트 여기에 대한질주까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 3일주 3개 나갔는데 3개 뽑을 때 이때도 제가 1, 2, 3등을 정확히 예측을 했지만은 저는 이 세네키나 마필을 세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마필이 대상경주급의 마필은 아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고 거리가 1200m 레이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세네키나 마필과 이기고 지고 했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베스트 천상. 이때는 베스트 천상의 마필이 0.5kg를 더 짊어지고 우승을 했고요.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2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동일 부중 속에 1마시는 세네킨이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네킨이 베스트 천사는 마필을 압도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일단은 궁금증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서마르레. 공교롭게도 직전에 어서마르레, 라운드 제트, 디스챌린지, 썬드래곤 같은 경주를 치렀습니다. 이거 평가하기가 상당히 좋죠. 한번 분석해볼까요? 라운드 제트는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이때 걸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부중이 4kg가 들었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마필이 아니고서는 상위 등급의 5kg, 4kg 늘어난다? 이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이 들고 어서마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5kg 늘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필은 전개가 중요합니다. 이 어서마르레는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이제 세네키너 마필한테 잽도 안 되게 졌습니다. 그때 베스트 천사나 마필한테 졌던 마필이죠. 자, 물론 이제 게이트의 이점에 문수영 교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보는 건 맞는데 과연 이 마필이 외곽에 빠른 마필 세네킨이 만약에 사랑을 받는다 또는 4번 마필과 경합을 펼친다. 과연 이 뒤의 마필보다 장담할 수 있을까? 라는 쪽에 고민이 필요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능력 대비 딱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7번 트로팅 날리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임사 때 이때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었고요.
자, 물론 이제 현장 확인은 필요합니다. 뭐 주임사는 주임심사고 현장에서의 마필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상이 없다. 이 마필이 극히 이상이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55.5kg의 부담 중량. 이 마필은 무조건 여기서는 되는 편성입니다. 무조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이티 루기너 마필과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을 펼쳤었는데 현재 마이티 루기너 마필은 이제 1등급에 가 있는 마필이죠. 또는 중요한 게 이 마이티 루기너 마필이 주요 마필들과 같이 대결을 펼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좀 한도 끝도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트로팅 라이너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이 마필이 장거리가 아니라면은 1400, 1200이라면은 더욱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은 발이 7번입니다. 만약에 이 마필의 상태가 별로였다? 라고 한다면 과연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은 18번 뛰어가지고 5승 준우승 3회인데 빅토르 기수는 15번 기승해가지고 이 모든 성적을 다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3, 4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10마 입상률 또는 공백마 입상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공백 끼고 먹어 떠나서 그냥 강하게 경쟁을 한다. 그래서 성과를 내는 마방이 3, 4조입니다. 3, 4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얼핏 보면은 세네켄, 어서마를의 베스트 천상 이 마필들로 끝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노림수는 7번입니다. 트로팅 라일리.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경주 강공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확인할 부분은 분명히 있죠.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7번 마필이 정말 이거는 최악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에 따른 거는 현장의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자, 어쨌든 11경주는 그런 변수가 없다라면은 이거는 메리트가 충분해 보이는 경주고,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A급 하이라이트 메인이고, 토요일 경마가 이게 아주 이렇게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는 아닌데 은근히 이게 공략 가능한 경주의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경주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경주, 오늘 최고의 메인으로 선정한 경주가 바로 이 11경주고, 그래서 더욱더 집중해서 준비하겠고요.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준비된 강공략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바로 11경주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11경주까지 모든 예상 마쳤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1호 경마 또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방송을 촬영하겠지만은 1호 경마가 이번 주는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1호 경마. 자, 여러분들 1호 경마도 여러분들 방송 많이 참고로 부탁드리고, 자, 토요일 경마 방송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한번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